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쉽게 알려드리는 지산드림TV. 오늘은 임차인 빨리 구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입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서로 어떻게 임차를 더 잘 맞출까 하는 게 많이 궁금합니다. 물론 중간에 시세 차익을 보고 전매로 되팔려고 하셨던 분들은 지식산업센터 전매 잘하는 법, 여기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요. 요즘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많이 좀 경직되다 보니까 전매가 잘 안 돼서 비자발적으로 등기를 치고 임대를 놓게 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입주 기업들은 비슷하게 들어오는가 싶기도 하지만 역시 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실입주 기업들도 좀 움직임이 더뎌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물건, 내 호실을 임대를 잘 맞출까 하는 의미로 임차인 빨리 구하는 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물건을 정확히 파악하라.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적어도 내가 임차인을 잘 구하려고 그러면 내 물건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부동산에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누군가한테 홍보나 또는 알리기 위해 할 때도 명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크게 나눠보면 우선 내 물건의 정확한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을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서비스 발코니 면적이 보통 있잖아요. 서비스 발코니 면적은 또 얼마나 되는지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 호실의 특장점을 좀 정리를 해보는 거죠. 뭐 화장실에 가까운 걸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망이 어떤지 이 층수에 따라 다를 거고요. 남향, 동향, 서향, 북향에 따라서 장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건물 전체에도 어떤 회사들이 입주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연관된 또 메리트를 작동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주변의 부동산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임대료 시세를 좀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가격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내 물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정리하고 숙지하시는 것에서 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 함께 할 공인중개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팀워크를 다지는 거죠. 공인중개사 함께 어떻게 하면 임차를 빨리 잘 맞출까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내 적이 아니라 협력자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한 군데를 잘 선정을 해서 그 중개사에게 모든 힘을 실어드리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도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그렇게 한 군데만 믿고 거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부동산들을 고객 입장에서, 내가 매수자나 임차인 입장에서 조금 문의를 이렇게 해보면 누가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고 또 누가 나한테 얼마나 나이스하게 일처리를 하는지를 살짝 경험해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 한 3군데 정도를 잘 선정해서 그 3군데 부동산이 내 물건을 잘 팔아주길, 이렇게 또 임차를 맞춰주길 기대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중개사를 하나 더 선택하면 조금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온라인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큰데 이런 데를 이용하시면 이제 확장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지산드림도 추천할 만하고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중개사분들을 선정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문자나 전화를 합니다. 실제로 제 아내가 구리갈매 지역에 지산드림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분은 매일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매일 전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히 섞어서 문자로 전체 단체 문자 같은 걸로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가볍게 전화를 한번 하기도 하고요. 이런 주기를, 나만의 주기를 정해놓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도 한 가지 테크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번째는 돈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우는 건데, 이건 이제 2가지로 나눠지겠죠. 하나는 임차인을 위한 돈에 대한 전략, 또 하나는 우리 중개사들을 위한 돈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건데, 당연히 중개사들에 대한 돈에 대한 전략은 어떻겠어요? 내가 우리 법정 수수료 깎지 말고 다 잘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적극성을 높이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빨리 임차를 마쳤으면 좋겠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2달 내 또는 뭐 1달 내 이런 정해진 기한 내에 임차를 빨리 잘 맞춰주시면 제가 추가로 인센티브를 좀 더 드릴게 하는 거죠. 물론 법정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0.9% 이하에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0.9%를 다 드리고 또 그 수수료로 더 드리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일종의 인센티브는 이제 별도의 방법으로 보상을 드리는 걸 제안을 해주시면 또 중개사도 힘나고 다른 물건보다 이 나한테 주어질 인센티브를 계산해서 그걸로 좀 더 광고나 이런 것들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개사 입장에서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임차인에 대한 가격 전략, 금액 전략, 돈에 대한 전략은 당연히 월세는 결국에 낮으면 나갑니다.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기간이 길어지면 월세를 낮춰도 잘 안 나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이런 지식사업센터는 공실기간이 있더라도 월세만 낮추면 먼저 나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낮추면 결국엔 나간다라는 마음속에 위안을 좀 삼고 있고요. 월세를 낮춰서 임대를 놓게 되면 아시다시피 상가임대차 보호법하고 같은 룰로 갱신할 때 5% 상승씩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함부로 낮추면 다음에 올릴 때 또 힘들어질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때 임대료를 낮추는 것보다는 비슷한 임대료 수준이라면 렌트 프리를 한 달이나 2달 정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게 더 좋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임대 계약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인테리어를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죠? 우리가 뭐 견물생심이라고 와서 봤더니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어. 이러면 아무래도 마음이 더 동한 거죠. 심지어는 월세를 5만 원 정도 더 내도 이용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풀로 인테리어를 해놨을 때 그 입주하려는 기업이 잘 맞지 않는다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임차인을 구하는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공통 인테리어 정도를 해 놓으면 깔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열쇠를 불출받으면 당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 쉽게 도어락을 하는 건 비용도 크지 않죠. 그래서 도어락은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강화 유리문, 강화도를 할 것인지 결정해서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싱크대, 이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내 호실에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좀 더 넓은 면적으로 인식되고 선호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발코니 확장은 호실에 생긴 모양에 따라서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길쭉하게 생긴 호실인 경우에는 발코니를 확장하면 더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발코니 확장도 그 중에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무실 규모가 만약에 크다면 우리가 이제 회의실과 또 사장실 이런 것들을 만들 거냐. 물론 이제 저희 지산드림도 사장실이라고 붙어 있던 곳을 지금 유튜브 촬영실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용도를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벽면 유리칠판 같은 거를 미리 설치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 스스로 마케팅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좀 할 줄 알거나 또 가족 중에 누가 할 줄 알면 내가 예쁘게 사진을 잘 찍은 내 호실에 대해서 설명글을 깔끔하게 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물론 이때 나한테 문의가 왔다고 내가 상담을 해서 내가 임차를 놓고 뭐 이렇게 하셔서 비용을 세이브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의가 오면 내가 믿는 중개사한테 또 이렇게 주면 어차피 우리가 이 거래를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에게 또 기회를 드리면서 좀 더 협력자로 만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제 블로그 포스팅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 사무실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SNS에 좀 꾸준하게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도 마케팅 글을 올려보고요. 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 내가 뭐 재미있게 하는 유튜브 중에 이 내용을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기를 사서 임대를 놓으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유튜브로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영업하시는 우리 공인중개사나 또는 이런 영업자들이 할 일에 해당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해서 그게 좀 되면 괜찮겠죠. 가끔 저희가 보면 고객 중에 어떤 분들은 장이 좋을 때
자기 호실을 먼저 임차를 맞췄어요. 근데 원체 열심히 막 전화 돌리고 뭐 심지어는 기업체들한테 막 우편물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 한 300개 기업한테 막 연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임차 문의가 와서 이분이 자기 옆에 호실로 오히려 임차를 맞춰주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물론 이제 뭐 누가 우연히 내 임차를 맞춰준다 그러면 감사 인사는 소정의 감사 인사는 하는 게 이제 좋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 내 스스로 마케팅 하는 것 중에 실제로 최근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내 호실만 갖고는 좀 면적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호실 소유주를 요즘 뭐 온라인을 통해서 막 이리저리 연락을 해서 찾아내서 옆에 호실 소유주에게 혹시 임차 맞출 때 같이 맞추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이야기를 해둘 수 있으면 이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를 잘 맞출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임대를 놔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애시당초 분양을 받거나 그죠?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할 때 그때 임차를 잘 맞출 수 있는 선호 호실인지 또는 이 입지가 충분히 배우 수요가 따라주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확인하고 더 고민을 해서 임대로 갔겠죠. 물론 지금 시장 상황들이 내가 전매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되팔려고 했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아서 비자발적으로 임대를 놓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임차가 빨리 들어오는 선호 호실 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희소성이 있는 호실들을 선택하셨다면 임대를 놓는 걱정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분양을 받거나 매수를 할 때 잘 선정하시면 임차를 맞추는 게 아무래도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산드림에서도 지산드림 부동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역에 저희 지산드림의 공인중개사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빨리 임차도 맞춰드리고 또 전매나 매매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 지산드림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라면 원하시는 영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